베타락탐 항생제는요,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입니다. 세포벽은 세균의 중요한 방어막이죠. 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결국 터지게 만들어서 세균을 못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자, 이 베타락탐 항생제에 뭐가 속하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노박탐, 카바페넴이 다 여기에 속해요. 공통적으로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균의 세포벽부터 제가 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세균에는 gram 양성균과 gram 음성균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이토플라즈믹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세포질막이 있고요. 이 세포질막 외부에 gram 양성균은요, 두꺼운 펩티도 글라이칸층,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티도 글리칸. 자, 베타락탐 항생제가 바로 이 세포벽, 펩티도 글라이칸의 합성을 막는 거죠. 어떻게 막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gram 음성균은 이 펩티도 글라이칸의 층이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신에 더 바깥에 외막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이고 이 사이 공간이 페리플라스믹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얇은 펩티도 글라이칸 층, 그리고 이게 세포질 막이 되는 거죠. 자, 이 세포질 막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베타락탐 항생제의 표적인 PBP가 있습니다. 자, PBP가 뭘까요?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 그러니까 페니실린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트랜스펩티데이즈라고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이 gram 음성균은요, 이 외막에는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 채널이 있는데요, 바로 포린입니다. 베타락탐 항생제도요, 이 포린을 통해서 안쪽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린이 없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쪽까지 들어오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장벽은 바로 펩티도 글라이칸층인데요. 특히나 이 gram 양성균 굉장히 두껍죠. 뭔가 진입이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장벽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타락탐 항생제가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만납니까? 바로 이 트랜스펩티데이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베타락탐 항생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베타락탐 링이 여기에 딱 결합을 해서 이 녀석의 원래 하던 기능을 막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펩티도 글라이칸의 합성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펩티도 글라이칸을 뜯어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볼게요. 자, 얘는 나그남의 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걸 나그남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약자고요. 이거는 N-아세틸 뮤라믹 엑시드의 약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나그남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층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층이 있고, 이게 따로 놓으면 안 되겠죠. 위아래로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좌우로도 잡아주고 위아래로도 잡아줘야지 거대한 그물망 구조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좌우로 쓸리지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 N-아세틸 뮤라믹 엑시드에 펩티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펩티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교차 결합을 통해서 이 위아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펩티드 간의 교차 연결은 바로 누가 해주느냐? 이 트랜스펩티데이즈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펩티데이즈의 역할은 세포벽 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스테이플러로 여기를 딱 찝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녀석을 바로 이 베타락탐 항생제들이 저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세균도 자기가 커감에 따라서 세포벽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새로 합성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적재적소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과 가위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포벽을 새로 합성하는 능력을 선택적으로 줄여놨죠. 그런데 반해서 이 가위의 활성은 그대로입니다. 결국엔 이쪽으로 균형이 치우치게 되면서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토라이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죠. 뭔가 이제 자기를 녹이는 것 같죠. 이런 효소의 활성은 그대로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맹물에 노출됐다. 그러면 이제 삼투압에 따라서 그냥 이게 쏙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펑 하고 세균이 죽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세균이 어떻게 해서 베타락탐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세균의 반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베타락타메이즈죠. 베타락탐링을 녹이는 건데요. 먼저 이 표적을 베타락탐이 만나기도 전에 베타락타메이즈를 만나게 되는 거죠. 베타락타메이즈가 먼저 이 링을 딱 풀어버리면요. 이 상태로 트랜스펩티드를 만난다. 소용이 없겠죠. 여기 안 맞으니까요. 결합을 못하게 되면서 저해를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이 트랜스펩티데이즈는 자기가 원래 하던 세포벽 합성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요. 이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같이 써서 얘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 베타락탐링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요. PBP의 결합 부위를 바꾸는 거죠. 자, 이 트랜스펩티데이즈의 이 바인딩 사이트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타락탐링이 여기에 결합하고 싶어도 안 맞으니까 제대로 저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종의 저항성 유전자는요. 세균이 서로 플라스미드나 본체 유전자를 통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퍼린 같은 경우도요. 이 수를 줄이게 되면 항생제가 들어오는 게 힘들어지겠죠. 진입 장벽을 높여서 항생제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저항성 획득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여기에 그리진 않았는데 항생제를 밖으로 퍼낼 수 있는 이 플럭스 펌프가 존재하는데요. 이거에 이제 수를 증가시키면 많은 양의 항생제가 제거되니까 역시나 저항성 획득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람 양성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밖으로 퍼낼 수 있는 이 플럭스 펌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생제의 저항성 획득하는 기전은 크게 베타락타메이즈나 PBP 결합 사이트를 바꾸는 그런 저항성 유전자를 서로 나눠 갖거나요. 아니면 이런 퍼린 수를 줄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항생제가 잘 못 들어오게 될 거고 또 들어왔다면 퍼내는 걸 이제 늘리게 되면 되죠. 이 플럭스 펌프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다 저항성 획득에 기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